1900년대 초까지 영국 왕의 수명을 봤더니 26명의 왕이 재위를 했었는데 평균 수명이 한 54세쯤 되고, 그걸 또 전후로 나눠서 보니까 청교도 혁명 이전에 왕을 지낸 사람 14명의 평균 수명은 한 45세 남짓 되는데, 청교도 혁명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12명은 64세. 상당히 늘어났죠. 근데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왕이 될 때 나이가 굉장히 중년 또는 중년 이후에 왕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영국 왕들이 뭐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대 이전의 수명은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왕의 수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왕들이 어떤 병으로 사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 질병에 대한 생각이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하는 방법도 다르고 의학의 어떤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그 의학 기준으로 정확하게 조선시대 왕들의 사인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체로 뭐 추정을 하는데 뭐 또 크게 여기서 벗어나진 또 않을 것 같아요. 그 왕에 대한 기록은 잘 남아있긴 하니까 그런 기록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은 대개 감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왕을 꼽자면은 선조나 영조는 폐렴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중종은 소화기에 감염증이 생겨서 사망한 걸로 생각이 되고, 종기로 죽은 왕들도 여러 명입니다. 문종, 세종의 아들 문종, 단종의 아버지죠. 문종도 그렇고 성종, 효종, 정조 이런 왕들이 종기로 죽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즘은 종기를 보기도 어렵죠. 종기라는 거. 혹시 생기더라도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뭐 간단히 치료가 되죠.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법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저희 또래들이 종기를 제법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뭐 사람 목숨 잃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은 종기들이 얼굴에 있기도 하고 뭐 손등에 있기도 하고 또는 몸에 안 보이는 부위에 있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있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정말 찾아볼래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지만은 하지만은 조금 더 전으로 거슬러 나가면은 조선시대에는 종기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왕들도 종기로 많이 고생하고 종기로 사망한 왕들도 지금 여기 보듯이 이런 왕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나쁘니까 종기가 잘 생기고 또 그 이겨낼 힘이 적으니까 영양 상태도 나쁘고 위생 상태도 나쁘고 하니까 종기가 악화돼서 사망하기도 하고 지금은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100년, 200년 그 시대에는 아주 흔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혈액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인종, 명종 이런 왕들이 아마도 혈액으로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런 그 감염증 외에 요즘 많은 그런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으로 죽은 왕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기록을 봐서 되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중풍으로 죽은 왕, 태조, 정종, 태종. 태조 이성계가 아버지고 정종과 태종은 그 아들이죠. 그 집안에 이 중풍이 잘 걸리는 그런 소인이 있었는지 이런 왕들이 중풍으로 죽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오래 산 왕들이죠.
태종은 55세, 정종은 62세, 태조는 73세. 오늘에 비해서는 뭐 장수한 거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중풍과 같은 그런 병들이 젊은 사람에게도 생기지만 대체로 중년 이후, 중년 노년에 많이 생기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 왕을 봐서도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수명이 그보다 또 짧았으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중풍이 잘 생기는 나이까지 산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따라서 그런 병도 별로 많지는 않았겠죠. 또 요즘 아주 부쩍 늘고 있는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왕으로 세종, 숙종 이런 왕들이 아마도 당뇨병으로 사망했을 거다. 당뇨병도 뭐 어린이들에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대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도 50대까지 살았던 그런 왕들이죠. 이런 걸 보면은 대체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에는 중풍과 당뇨병과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죽은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그건 좀 비교적 오래 산 사람들의 얘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성 질병에 잘 걸렸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사망한 경우가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감염성 질병,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종기를 비롯해서 말라리아, 그다음에 한센병, 나병, 그다음에 두창, 콜레라 이런 전염병들, 감염성 질병들. 이건 뭐 기록으로도 그 정확한 통계 숫자를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병이 흔했다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암은 어땠을까요? 이 시대, 조선시대에 암 환자는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암이 전혀 없진 않았을 거예요. 서양의 기록을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암에 대한 해석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 치료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전혀 달랐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거였지만은 그래도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는 2000여 년 전부터 안 게 확실한데 우리나라나 이 동아시아권, 중국, 뭐 일본에서는 암이라고